오늘 강의는 내용이 조금 길 것 같아서 중간에 잠깐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지만 건강을 회복하여 다시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낫지 않고 그만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암을 수술하거나 치료할 수는 없지만 암이 생기는 메커니즘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 암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하며 그 방법만을 구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암이 생길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먼저 암으로부터 회복되는 원리를 잘 이해하여 그 상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다도 암으로부터 회복되는 원리를 잘 이해해서 그 상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듣고 보면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상태가 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결론적으로 암에 걸리느냐 아니면 암이 낫느냐 하는 것은 암에 걸릴 이 환경이나 상황보다, 환경이 나빠도 암에 걸릴 수 있죠. 그런 환경이나 상황보다 그것을 먼저 극복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이해하는 그 마음에 의해 암이 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움직이고 있는 무의식적 마음에 의해 암이 낫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말을 듣고 그 이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암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의식할 수 없지만 여러분 자신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 무의식적 마음에 의해서 암이 낫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의식이기 때문에. 암으로 죽거나 암이 낫는 것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움직이고 있는 마음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암에 걸리거나 낫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우리 몸을 움직이는 마음에 의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보기 힘들지만 예전에 여러분들은 이 TV에서, 텔레비에서 저분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분이 원래 잘 웃어서 그러죠. 사실 인상은 그렇게 퍽 웃는 인상이 아니에요. 좀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워낙 잘 웃는 사람입니다. 한동안 TV에서 신바람 건강법이라고 하며 껄껄 웃던 황수관 씨입니다. 이분이 가기할 때도 전혀 저렇게 웃었어요. 차라리 무슨 어디 저분은 차라리 개그맨이 됐거나 이랬으면 더 크게 성공했을지 모르는데 웃었어요. 웃었어요. 신나게 웃으면 모든 병이 사라진다고 하면서
껄껄 웃던 황수관 씨는 67세라는 나이에 폐혈증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67세 떠났어요. 깔깔 웃으면 건강해진다고 하면서 80에 그랬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67세면 요즘 67세면 아직은 요즘은 좀 67세면 옛날 40, 50대가 60대 아닙니까 좀? 예. 깔깔 웃다가 저 황수관 씨의 이론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웃으면 신나게 살면은 그렇게 되면은 건강해진다 하는 이론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니지만 황수관 씨는 이렇게 지금 내 말을 듣고 이해하며 신나는 마음이 자신을 움직이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 저렇게 의식적으로 하고 웃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나를 움직이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건 그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렇게 웃는 사람들. 우리 옆집으로 이사 오면 안 좋아요. 시끄러워서. 웃는 것도 얼마나 시끄러운데요. 우리 몸을 움직이는 무의식적 마음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껄껄 웃는다고 하여 결코 신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저렇게 황수관 씨는 단지 신나 보일 뿐입니다. 예. 이 내 이야기가 결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들으시면은 능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매번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아는 분들은 듣고 확실하게 아시라고 하는 거고 모르는 분들은 이 말을 듣고 잘 생각해서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작용이란 끌어당기는 작용과 뻗어나가는 작용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는 것, 이건 여러분들이 끌어당기는 마음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뻗어나가는 작용을 통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마음은 끌어당기는 기운과 뻗어나가는 기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끌어당기는 작용을 자의식이라 하며 또 뻗어나가는 작용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영혼이 뭔지 확실하게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냥 영혼 사용하고만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자의식이에요. 그리고 영혼은 무의식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의식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움직이는 마음은 영혼입니다. 예. 그러니까 황수관 씨는 영혼이 깔깔 웃어야 되는데 영혼이 신나야 되는데 저렇게 자의식적으로 신나게 웃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말을 듣고 이해하며 수긍하는 마음은 자의식입니다.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끌어당긴 거예요. 내 말을 끌어당겼기 때문에 여러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나를 끌어당겨서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끌어당겨 온 것 안에서 의식이 돌아가는 걸 자의식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황수관 씨의 말을 듣고 신나게 웃던 마음은 영혼이 아니라 바로 자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황수관 씨는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이 신나게 살았으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황수관 씨는 자의식이 신나게 살았기 때문에 일찍 죽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을 움직이는 마음, 즉 영혼이 작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방법을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영혼 움직이는 법을 할 줄 몰라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움직이는 마음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영혼을 움직여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자의식이기 때문에. 그냥 자의식이에요. 그것. 그렇다면 이 끌어당기는 마음과 뻗어나가는 마음은 어떻게 다르며 또 어떻게 작용을 하여 병이 되거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라라는 이야기예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얻은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자, 먼저 이 생각하는 자의식은 육체의 오감이 뭐예요? 눈, 코, 그 다음에 귀, 또 입, 혀, 그 다음에 피부, 이렇게 육체의 오감을 통해 보고 들으며 그렇게 수집한 내용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이게 자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본 것, 들은 것,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본 건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그렇군 하며 끄떡이는 마음이 바로 자의식입니다. 보통 우리가 다 쓰는 말이 자의식이에요. 이렇게 자의식은 세상 일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세상이 말하는 것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걸 잘 구별할 줄 모르죠. 자의식은 계속 집어넣으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거짓말도 계속 집어넣으면 거짓말도 다 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면 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똑같은 노래를 계속 틀어놓으면 나중에 그 노래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나중에 그렇다라고 수긍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자의식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자동차로 말하면 산소와 휘발유가 혼합하여 에너지라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이 자동차는 산소하고 휘발유가 혼합해서 에너지라는 힘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진짜 우리 몸은 뭐가 생겨요? 뭐예요? 우리 진짜 몸은 산소와 영양분이 혼합하여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랑 똑같아요. 근데 자동차는 산소하고 휘발유가 혼합하면 에너지라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새 차는, 그리고 좋은 차는 산소와 휘발유가 적당히 섞여서 아무런 냄새 없이 잘 굴러가는데, 이 낡은 차, 그리고 또 이 좋지 않은 차는, 나쁜 차는 산소와 휘발유가 불규칙하게 섞여서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또 연기가 나는 등 불쾌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뭐 휘발유 냄새 같은 게 나고 그런 건 바로 불쾌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불쾌한 냄새를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이게 활성산소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또 온몸 가득히 혈액이 들어있어서, 즉 피가 있어서 그 혈액이 어디를 통해요? 혈관을 통해서 지나다니잖아요. 혈액과 혈관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 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도 전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찰로 인해 생긴 전기를 정전기라고 합니다. 정전기. 또 외부에서 전자파 같은 나쁜 파장이 들어와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전자파시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화를, 휴대전화 오래 하면 전자파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호흡을 통해 항상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 바이러스 같은 것이 우리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몸을 다쳤거나 하여 외부에서 세균이라도 들어오면 맨 처음에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예. 나쁜 놈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튀어나가는 게 활성산소예요. 우리 몸의 그 백혈구가 활성산소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는 이렇게 병원체 등을, 병원체, 세균 뭐 이런 것들을 무차별하게 공격하여 소독약 역할을 합니다. 예. 그 활성산소가 몸 안에 들어온 상태에 있는 것은 소독하는 게 활성산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겁니다.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조금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몸 안에 너무 많이 있으면 이 병원체뿐만 아니라 그 세균 이런 것만 아니라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분자들까지 무차별하게 공격하여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를 그냥 전부 다 공격하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이렇게 활성산소와 정전기, 즉 몸 안에서 피가 돌면서 생긴 정전기, 그리고 전자파 등이 우리 몸의 DNA, 즉 유전인자를 공격하면 DNA는 변이를 일으켜 변한다 이거예요. 변이를 일으켜서 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암이에요. 또 이 정전기는 몸속에서, 정전기는 여러분들 겨울에는 심하게 나타나죠. 뭐 문을 만진다든가 전기 번쩍 오는 거. 근데 여름에는 별로 안 나타나잖아요. 이 정전기는 안에 정지되어져 있는 전기예요. 그래서 뭔가 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뭔가 연결만 되면 나가버려요. 근데 여름에는 왜 없는데 겨울에는 있느냐? 여름에는 땀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땀도 여러분들 몸 바깥에 거기 때문에 정전기를 통해서 나간 거예요. 근데 겨울에는 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쇠를 만지면 번쩍하고선 전기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전기는 우리 몸속에서 이 생각에 영향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전기도 전기이기 때문에 생각에 영향을 일으켜서 잡념 등 좋지 않은 걱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정전기가 많이 없어지면 여러분들 생각이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걱정이 많이 없어져요. 주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정전기가 안에서 뭔가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으키면은 괜히 걱정하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잡념이 많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더 많죠. 왜냐면 젊은 애들은 피가 더 쿨쿨 잘 돌기 때문에 전기가 더 잘 만들어져서 그래요. 전자파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전자파는 이 휴대폰 같은 걸 계속 받고 그러면은 뇌 종양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또 정전기는 층이 높은 건물에서 생활할수록, 예. 그래서 요즘은 어떤 사람들은 뭐 100층짜리 아파트에 뭐 40몇 층, 50몇 층 이런 데가 경관이 잘 보인다고 하면서 좋다 그러는데, 거기 올라가면 정전기는 전압이 엄청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에서 생활할수록 그 볼트수가 높아져서 심하면 몸속에서 정전기도 전기이기 때문에 번개를 쳐 뇌출혈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전기도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들은 정전기나 전자파나 어쨌든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활성산소나 이런 물리적인 방법들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현상들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같은 물리적인 것끼리. 그래서 물리적인 현상들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암 역시 물리적인 방법으로 생겨났다면, 이런 식으로 생겨났다면 그 또한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다면 활성산소 없애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삼은 가격이 비쌉니다. 근데 왜 비싼지 모르죠, 여러분들. 그 이유는 인삼이 되었던 아니면 생선이 되었던, 어떤 생선은 또 굉장히 비싸요. 그렇게 비싼 생선과 비싼 인삼은, 이렇게 비싼 식품들은 모두 마이너스 전자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비싼 식품이 된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나는 고기 중에도, 바다에서 나는 고기 중에는 이 마이너스 전자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강에서 나는 것보다 오히려. 어쨌든 그것들이 비싼 이유는 알고 보면 그것들이 마이너스 전자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너스 전자는, 조금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전자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싼 식품이 되는데, 이 마이너스 전자는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인삼을 많이 먹으면 인삼이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그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삼이 비싼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등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활성산소는 간단하게 말하면 플러스 전자를 함유하고 있는 유해산소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를 만나면 없어지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서. 그래서 활성산소는 간단하게 말하면 플러스 전자를 함유하고 있는 유해산소입니다. 말 그대로 몸에 해로운 산소입니다. 이 유해산소가 몸속에서 산화작용을 일으키면 세포막, 또 세포, DNA 파괴 등을 일으킵니다. 이런 이유에서 활성산소는 노화와 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늙는 것도 활성산소 때문에 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산소와 우리 그 영양분이 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운동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산소도 많이 필요하고 언밸런스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면은 쉽게 늙습니다. 운동도 잠깐 젊었을 때 잠깐 해야지, 그걸 끝까지 그렇게 오래 하면은, 많이 하면은 일찍 늙고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너무나 열심히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일찍 죽어요. 그래서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적당히. 그 적당히라는 걸 우리는 옛날에 아프락삭스의 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이 탱탱할 정도 되지 너무 처지면 터지거나 아니면 튕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빠지면, 바람이 빠지면. 그래서 활성산소가 여러분들의 노화와 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이 걸리고 있는 질병의 85% 이상은, 거의 모든 병에 다죠. 85% 이상은 이렇게 활성산소가 그 원인이라고 의학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우리 모든 병의 질병 중에 그 원인은 활성산소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또 정전기와 전자파까지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활성산소도 없애고 정전기도 물론 싹 없애고 전자파까지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맨땅요법이라고 하여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맨땅요법이에요.
나는 맨땅요법이라 그래요. 이 맨발 걷기가 아니라 맨땅요법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맨발 걷기라 그러고 있어요. 이 맨발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맨발 안 해도 돼요. 맨몸으로 해도 돼요. 어쨌든 맨발 걷기가 아니라 맨땅요법인 이유는 그 주체가 맨땅이기 때문입니다. 예. 맨발이 아니라도 돼요. 맨손으로 해도 돼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저 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 책을 구입하여 읽어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맨땅요법이 어떤 것인지는 저 책을 보면.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책은 맨땅 지도사 자격증도 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맨땅 지도사가 되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 보는 책입니다. 요즘은 많은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저 책을 읽고 아이들에게 맨발로 맨땅을 걷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예, 현명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모든 병이 사라지고 집중력 또한 매우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 저렇게 애들 때부터 맨발로다가 맨땅을 밟으면은 거기서 뛰고 그러면은 첫째는 정전기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애들이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토피나 뭐 이상 지저분한 병이 전부 다 싹 없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시작이지만 일본은 벌써부터 했어요. 그래서 어떤 유치원을 가면은 맨 애들 맨발에서 뛰는 것만 해요. 아무것도 공부도 안 해요. 걔네들은 나중에 거의 천재적인 실력가가 됩니다. 그게 바로 맨땅요법입니다. 예. 자, 그럼 전편 강의는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2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